자, 세 번째 협동조합의 설립과 해산에 대한 실무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우리가 이 컨설팅 할 때 가장 많이 실수를 하는 부분들을 문제로 담았어요. 그래서 문제에 있는 내용들을 잘 이해를 해주시면 실무에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협동조합 설립 절차죠. 여기서 가장 많이 우리가 헷갈리는 거는 사실 출자금 납입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출자금 납입에 관련된 거에 대한 문제를 많이 냈는데, 출자금은, 이제 주무관청에 이제 신고를 하거나 인가를 받은 다음에 출자금을 납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을 하고, 그리고 이제 창립총회를 하게 되겠죠? 창립총회를 이제 하신 다음에,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 전에 이제 설립동의자 모집을 이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창립총회를 하고 설립신고서를 작성을 하셔서 주무관청에 신고를 하고요. 여기까지는 발기인 대표가 업무를 이제 하는 거고요. 그 뒤에 설립신고 확인이 되면 확인증을 받으면 사무를 발기인 대표가 이사장한테 인계를 해서 그 이사장이 출자금을 납입을 받은 다음에 출자금 납입이 완료가 되면 설립등기를 이제 하시면 됩니다. 이런 순서로 협동조합 설립 절차가 이제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이 설립등기를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는 구체적으로 시한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출자금 납입이 완료된 뒤 14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출자금 납입이 완료가 언제 됐는지는 이사장 본인만 알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완료 시점을 정해서 설립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협동조합이 설립되는 시점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설립신고 확인증을 받거나 또는 설립인가증을 받으면 설립된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까지 굳이 표현하면 설립 중에 있는 회사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고요. 설립이 되는 거는 설립 등기를 해야 협동조합이 설립이 되는 거고요. 등기하지 않으면 설립이 되지 않는 겁니다. 협동조합 설립일도 설립 등기일이 설립일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설립신고서에 첨부하는 서류가 아닌 것이죠. 네. 우리가 협동조합 설립 신고할 때 실무를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임원들의 기본증명서를 가져오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설립신고서에 내려고 가져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따 또 나오는데, 여기 있네요. 네. 4번에 임원명부 기재사항 중에, 임원의 등록기준지를 적어야 되는데, 등록기준지가, 이제, 예전에 호주제, 있었던 시절에, 본적지랑 유사한 이제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자기 현주소지가 아닌 거죠. 이거를 확인하려면 기본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봐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기본증명서를 가져오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제출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조합원 임원들은 기본증명 설치됐다면 설립신고 이후에 이거 파기해달라고 부탁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요 설립신고서 임원명부에 이제 몇 가지를 기재해야 되는데, 그 중에 아닌 것은 이제 주민등록지 주소가 아니죠. 이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등록기준지입니다.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을 이제 비교한 표인데요. 이제 혹자는 이렇게 이해하죠. 협동조합은 영리법인이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이다, 이렇게 이해하는데, 이제 엄격히 얘기하면 협동조합은 법인입니다. 그냥. 법인이고, 사회적 협동조합이 비영리 법인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협동조합이 영리성이 있냐 없냐 뭐 이런 거는 아직도 여러 가지 문제거리예요. 이제 엄밀히 얘기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영리법인으로 이제 간주하고 이제 세무는 이렇게 진행을 하죠. 그리고 설립 신고나 인가는 협동조합은 요즘은 이 도지역은 대부분이 아니라 전부 다인 것 같아요. 전부 다 시군으로 다 넘어갔어요. 네. 서울도 이제 구청에서 이제 설립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네. 광역시 일부만 이제 시청에서 받고 있습니다. 법정견입금은 사회적 협동조합은 잉여금의 30% 이상입니다. 3번이 잘못된 거죠.
사회적 동작은 배당이 불가능하고 평상시에 이제 국고에 기록됩니다. 6번 보시면 이제 사회적 동조합 이제 인가를 신청하려면 사업 유형을 정해야 되는데 몇 가지 유형 중에 하나가 이제 지역사업형이죠. 지역사업형 이제 지역사업형이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인지 이제 법령으로 열거된 내용들을 이제 묻는 건데요. 그 중에 이제 아닌 것은 이제 5번입니다. 물론 지역 주민을 고용하는 사업을 하는 것을 지역사업형으로 신청은 하실 수 있는데 그 내용은 뭐 다른 내용들을 이제 넣어야겠죠. 지역 주민의 고충 처리나 뭐 이제 실업이 많은 것도 뭐 고충이라고 볼 수 있을 테니까요. 근데 지역 주민을 고용하는 사업이라고 법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7번 볼까요? 이제 위탁사업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데 위탁사업형이라는 것은 정부 사무를 민간에서 대신하는 게 위탁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부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 조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간 이제 우리가 애매한 게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인데 공립학교는 정부 조직이 편제되어 있기 때문에 위탁 사무가 되는데 특히 방과후학교 같은 경우에요. 사립학교는 정부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사립학교에서 하는 사업은 위탁사업형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정부 출연기관은 정부가 출자한 회사예요. 정부가 출자한 법인이지 정부 조직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정부 출연기관이 공모하는 어떤 이제 용역이나 이제 뭐 부도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위탁사업형이라고 볼 수는 없다. 무슨 재단 뭐 이런 것들 있죠. 무슨 진흥원 이런 데서 하는 것들은 위탁사업이 아니에요. 답은 4번입니다. 사회자업동조합은 주사업을 설정하고 이제 40% 이상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이 판단 기준을 이제 정관에 세워야 돼요. 정관에 다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형별로 좀 다른데 지역사업형은 사업비로 판단할 수도 있고 또는 사업 활동에 이제 서비스 대상의 인원, 횟수, 시간 이렇게 둘 다 판단할 수 있고요. 취약계층 서비스형은 이 서비스의 시간, 인원 또는 뭐 이제 횟수로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비로는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답은 한 번입니다. 취약계층 고용형은 두 가지로 판단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인건비 비중. 그러니까 이제 취약계층과 비취약계층이 있으면 전체 인건비 중에 취약계층의 인건비가 40%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요. 인원으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전체 고용 인원 중에 취약계층 인원 이렇게 판단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회자업동조합으로 조직 변경을 할 수가 없는 곳은 이제 느낌은 약간 주식회사 같은 느낌이 좀 있죠. 영리회사니까요. 근데 주식회사도 사회자업동조합으로 조직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직 변경 할 수 없는 곳은 법인이 아니면 조직 변경을 할 수가 없어요. 법인이어야 합니다. 답은 한 번이죠. 네. 10번에 다음 중 사회적 협동조합 조직 변경 요건으로 올바른 것은 이제 소속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아니라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구하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약간 이제 특별한 경우에만 이제 그렇고요. 일반적으로는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요. 기존 법인에 현존한 그 재산액 이하로 출자금 총액을 이제 의결을 해야 되죠. 순재산액이라고 하는 게 이제 순자산, 좀 자본이라고 되어 있는 금액이죠. 그 금액을 출자금 총액으로 하셔도 되고요. 그 금액 이하로 이제 출자금 총액을 정하셔도 됩니다. 답은 이제 2번입니다. 사내 유보금을 반드시 법정적립금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법정적립금을 전환할 수도 있고 또는 임의적립금으로 할 수도 있고 또는 출자금으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재단법인은 전환할 수가 없어요. 요건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채권자 보호 절차는 인가 후에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인가 전에 진행한 다음에 인가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지문에 있는 그 상담원이 상담을 이제
하시겠다고 오시면 우리가 추천을 해줘야겠죠. 여기는 이제 언뜻 봐서는 이제 취약계층 서비스형으로 이제 신청을 이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취약계층의 그 대상에 어린이는 없어요. 여기 이제 한부모와 조성가정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한부모 이제 가정은 대상이 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한부모 대상들만 이제 이용을 하려는 사업을 이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이제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지역사업형으로 이제 신청을 이제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취약계층 서비스형하고 지역사업형을 좀 구분을 하려면 약간 도식적이지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취약계층 서비스형은 이제 이 대상이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할 거냐. 지역사업형은 대상이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대상이 지역인 거죠. 그 특정 지역 안에 문제가 있는 거죠. 아동을 이제 케어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문제가 핵심이기 때문에 지역사업형으로 이제 추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취약계층 유형은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적용을 받아요.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에는 안 나옵니다. 이제 12개의 취약계층 유형을 이제 열거하고 있는데, 이 중에 자, 보통 우리가 이제 쉽게 많이 생각할 때는 뭐 장애인, 뭐 고령자, 뭐 결혼미주 여성,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취약계층인데, 그 외에도 열거되어 있는 취약계층 유형들이 이제 있습니다. 이 중에 아닌 것은 5번입니다. 네. 요즘 코로나 때문에 특별재난 지역 또는 강원도 산불이나 이럴 때 거주민이 취약계층에 속할 것 같긴 하지만 이제 법에 열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13번 봅시다. 이제 의사록 공증에 대한 내용인데요. 잘못된 거는 이제 13번에 1번이 잘못된 건데요. 이제 언뜻 봐서는 설립동의자로 참여한 사람이 의사록 공증에 참여해야 될 것 같은데, 원래 의사록 공증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록이라는 문서를 공증받는 거잖아요. 그 문서는 회의에 참여한 사람들이 같이 작성을 한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설립동의자로 참여한 사람이 아니라 설립동의자 중에서 회의에 참석한 사람입니다. 이 창립총회는 설립동의자 중에 과반수 참석이면 창립총회가 성립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창립총회에 참석한 사람이 공증을 하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실무에서 이제 많이 착각을 하는 내용이라 이제 문제로 냈고요. 이게 잘못되면 이제 실무가 어려워질 수 있어서 이제 가져왔습니다. 설립등기 사항이 아닌 것은 5번입니다. 그 주식회사는 공고의 방법도 이제 등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다른 일반 이제 주식회사 법인 컨설팅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이거를 등기해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이제 있는 분들이 있어서 문제를 만들었고요. 협동조합은 공고 방법까지는 이제 정관에 이제 기재된 대로 이제 공고를 하시면 되고, 등기를 하실 필요는 없어요. 설립 15번 이제 설립 등기 관련 내용으로 이제 올바른 것을 한번 골라보시면요. 설립 신고 확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설립 등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출자금 납입을 완료한 날로부터 14일입니다. 설립 신고 확인증을 받으면 그때부터 출자금을 받는 거죠. 언제까지 완료가 될지는 모르죠. 2번 설립 등기를 위해서 납부해야 되는 등록면허세는 최저 금액이 135,000원이 이제 지방교육세 포함해서 이제 135,000원이고요. 수도권에 중과세 지역이 있습니다. 서울 인근 지역인데 거기는 3배의 중과세를 내야 되고요. 그런데 이건 최저 금액이고 출자금의 4% 그리고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 20%예요. 그래서 이제 합쳐보면 출자금의 이제 4.8%가 되겠죠. 이만큼이 등록면허세입니다. 출자금이 예를 들어 1억이다 이러면 이제 40만 원이 되겠죠.
협동조합 해산과 청산에 관련된 이제 절차인데요. 넘어가네요. 네. 출자금 납입에 관련된 건데, 이제 출자금 납입은 이제 납입 증명을 등기할 때 하셔야 되는데, 설립신고나 인거신청 시에 출자금 납입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납입 증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출자금 납입을 이렇게 받을 거다, 약정 내역을 출자 명부를 만들어서 이제 제출을 하는 거고요. 실제 납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증명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인가 뒤에, 신고 뒤에 출자금 납입을 하는 거니까요. 자, 설립동의자가 일부가 출자금을 이제 안 냈어요. 나 이제 가입을 안 하겠다, 조합은 안 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이럴 때는 설립 신고할 때는 1,000만 원을 이제 신고를 했더라도 이제 누군가 납입을 안 하면 그 이하로 이제 출자금이 모일 거잖아요. 그러면 납입된 출자금만으로만 등기를 이제 하시면 되고, 출자금을 못 받았는데 못 받을 금액까지 등기를 하시면 이제 거짓 등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납입된 출자금만으로만 등기를 이제 하셔야 되고, 실무에서 약간 이제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죠. 나중에 또 출자금을 납입을 하게 되면 이제 변경 등기를 하셔야 되니까, 그렇다 손 치더라도 원칙은 납입된 출자금으로만 등기를 이제 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출자금은 이제 여러 해체 분납할 수 있고, 분납을 하더라도 일단 일자 이상을 이제 출자를 하게 되면 이제 조합원에서 권리를 이제 갖는 거죠. 납입이, 약정한 출자금 전부를 납입이 완료될 때가 아니고, 일단 분납한 첫 번째 회차를 냈을 때부터 조합원 권리를 이제 갖게 되고요. 출자금은 이제 발행 대표가 수납하는 것이 아니고 이사장이 이제 수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별도 이자를 약정하고 출자금을 이렇게 모집할 수는 없죠. 근데 지금까지는 그렇고, 이제 법이 개정돼서 이제 우선 출자 제도가 도입이 될 것 같아요. 이제 대통령령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10월달에 시행이 되니까, 그러면 이제 이자를 약정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선 출자더라도 배당을 우선해서 주는 거죠. 이제 협동조합 해산과 청산의 절차에 관련된 겁니다. 이제 청산까지 완료하려면 이제 3번의 총회와 2번의 등기를 이제 하셔야 돼요. 그 과정들을 이제 이해하고 있는지를 이제 묻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 일단 해산 총회를 먼저 이제 하셔야겠죠. 네. 해산 총회를 이제 하시고 나시면 일단 총회된 내용에 대해서 해산 신고를 하시고요. 해산 신고는 총회에서 선임된 청산인이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해산 등기도 동시에 이어서 이제 하셔야 이제 될 것 같고요. 청산인은 이제 청산 절차를 이제 거쳐야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채권자 공고를 하셔야 됩니다. 채권부터 정리를 이제 하셔야 되고, 채권자 공고 기간이 끝나고 채권자가 다 파악이 되면 이제 채권자한테 돌려줄 금액과 남은 금액이 남겠죠. 그럼 남은 금액은 조합원들한테 배분을 해야 되니까 재산처분 총회를 이제 열어야 되고요. 재산처분 총회를 통해서 재산처분이 이제 확정이 되면 이제 청산총회와 청산 종결 등기까지 마치게 되면 이제 완료가 이제 되는 겁니다. 18번의 해산 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잘못된 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해산총회에서 청산인으로 이사장이 아닌 전문회계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보수를 좀 지급을 해야겠죠. 보통은 이사장이 청산인이 되는 경우가 가장 많을 것 같고요. 이사장을 이제 못 믿는다 이러면 다른 이제 전문가를 청산인으로 선임을 이제 하실 수도 있고요. 해산총회와 청산총회는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할 때는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으로 찬성 의결할 수 있다고 제 질문을 했는데, 청산총회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해산총회는 안 돼요. 해산총회는 해산의 시작이기 때문에 해산총회는 반드시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의 참석을 하셔야 되고요. 청산총회와 재산처분총회는 구성이 안 되면 참석한 사람들끼리 정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지문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채권자 공고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채권자 공고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있지는 않고요. 이제 민법의 내용을 참고를 이제 하셔야 됩니다. 이제 1번이 이제 답인데요. 잘못된 답인데 2월 이내에 3회 이상의 공고로 30일 이상의 이제 기간을 정해서 채권 신고할 것을 공고해야 된다가 아니고 60일입니다. 2달 동안 공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3회 이상의 공고라고 하는 것은 보통은 신문에 공고를 해요. 신문에 3번 이상 이제 광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60일 동안 이렇게 공고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알고 있는 채권자한테는 최고 한다는 것은 이제 지정에 전달을 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내용 증명이나 이런 걸로 보내셔야겠죠. 네. 그리고 이제 알고 있는 채권자에서는 이제 채권에서 이제 제외를 이제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채권 신고 공고할 때는 이런 표현들을 써야 됩니다. 이제 채권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이제 청산할 때 제외하겠다 하면 그분은 이제 청산 과정에서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를 하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채권 신고 기간 60일 동안은 변제를 못해요. 문제는 이런 경우가 있죠. 이 변제기가 갚아야 되는 기간이 채권 신고 기간 중에 도래할 수가 있어요. 이럴 때도 변제는 못해요. 근데 손해가 발생하잖아요. 그 손해는 물어야 돼요. 5번에 있는 내용입니다. 청산인의 직무가 아닌 것은 이제 이거는 보시면 아시겠죠? 3번입니다. 청산인이 자금을 차입하거나 이렇게 하실 수는 없어요. 갖고 있는 자녀재산 범위 내에서 청산 절차를 이제 밟으셔야 합니다. 네. 자, 21번은 약간 계산을 해보셔야 되는데 아까 나왔던 문제랑 약간 비슷한 문제예요. 의도는 이런 겁니다. 여기는 이제 그 출자 약정을 2천만 원의 출자 약정을 했는데 실제로 납입한 출자금은 1,700만 원을 납입을 한 거예요. 계산해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2천만 원 약정을 했지만 실제 납입은 1,700만 원을 납입을 했으면 등기는 얼마를 해야 되냐면 1,700만 원을 등기를 이제 하셔야 되는 거죠. 네. 계산해보시면 됩니다. 네. 이제 아래 주식회사가 협동조합으로 조직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출자금을 확정할 수 있는 의결 금액은 얼마이냐? 순자산을 이제 출자금으로 의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순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재무상태표에서 자본 금액이 순자산이에요. 물론 평가는 이것보다 줄어들 수는 있어요. 왜냐면 여기 비유동 자산에 기계장치나 산업운반구가 실제로 요 가격이 아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더 줄어들 수는 있지만 요렇게 재무상태표 확정됐다고 하면 여기에서 우리가 최대로 출자금을 잡을 수 있는 금액은 자본합계 5천만 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인가받을 때는 실무에서는 요 이제 가결산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해서 출자금을 확정하고 이 이하로 출자금을 확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 자본금 같은 경우에는 주주명부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주주들의 이제 권리를 이제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나머지 유효금은 출자금을 이 3천만 원 중에 2천만 원 확정하겠다 이러면 이 이제 주식 비율대로 나눠서 배분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 협동조합의 설립신고를 받은 행정검청은 신고확인증을 20일 이내에 발급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산을 해보셔야겠죠. 만약에 협동조합 설립신고가 몰리는 시기가 있어요. 뭐 이러저러한 협동조합 관련된 지원 사업들이 있는 시기에 몰리잖아요. 이럴 때는 20일 꼭꼭 채워서 설립신고가 되니까 그걸 감안하셔서 이제 설립 기간을 좀 이제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연합회는 이제 반복도 나왔죠. 3개의 협동조합이 모여서 이제 하셔야 되고요. 이제 앞에 과목에서 나왔던 문제하고 유사한 문제인데 시도 명칭을 사용하려면 시군도 지역명은 지자체명을 이제 사용하는 거죠. 이제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인가를 받으려면 그 지역의 협동조합의 이제 절반 이상이
참여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이제 드렸죠. 그리고 동시에 출자금이 5천만 원 이상의 출자금이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인가를 이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돼요. 아직까지 사례가 없어서 인가를 받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이 두 가지 요건을 확보를 해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설립과 해산에 관련된 과목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